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가 과거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에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정치보복과 지방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요. 네, 이렇게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걸 가지고 책임 공방을 벌일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게 국가 전산망이라는 거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데다가 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을 자부하고 있고 또 고도로 행정정보를 비롯한 이 국가 전산망이 이 고도로 정보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인프라에 저런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 아마 국민들은 이번에 이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23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어서 그때도 정치권에서 유사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그 노후화된 장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건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좀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감사원에서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네. 거기에도 보면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런 어떤 그 인프라 관리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프라 관리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차제에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게 시스템을 개선할 문제와 또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확인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용호 의원께서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우선은 뭐 여야 정치권이 서로 책임 공방하고 또 정치 공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예. 우선은 이제 국가적 재난 수준 정도의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구를 시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원인 규명하다 보면은 이제 책임 소재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전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현 정부의 탓이냐 이걸 넘어서서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권에 상관없이 이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가려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묻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단계에 가면은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큰 재난 사고가 생겼는데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당시 가면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런 문제가 거론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정치 공방보다는 우선은 복구, 피해 최소화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지금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책임 공방을 할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망 마비의 책임자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반대 입장이 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점을 다시 짚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뭐 당시나 그때나 정치적인 주장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저런 정치적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게 재발 방지책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어떤 원인 규명과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실질적인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복구하는데 지금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미 이제 뭐 핵심 전산망 중에 복구가 된 건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뭐 전산망이 화재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민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뭐 국가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 면에서 이런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이기보다는 지금 이런 핵심 인프라가 이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여야 공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좀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2년 전에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을 들춰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그 예산이 쓰인 게 아니고 홍보비에 예산이 쓰였다는 지금 지적이 나와요. 예,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지 이걸 가지고서 여야가 책임을 어디로 넘길 건가 이런 어떤 정치적 이해에 급급할 문제가 아니라 차제의 좀 근본적인 진단 또 이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용호 의원께서는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야당은 뭐 늘 항용 그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가 않고 또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공수가 바뀌었는데 예. 이런 정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무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전 정부 탓을 안 되는 것, 전 정부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그 사고가 인재인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터리 사용 연한이 10년인데 10년을 넘겼고 또 작업 중에 이게 뭐 그냥 뒀는데 저절로 폭발이나 발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작업 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부분들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예산 이런 게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거 하나라도 보기에는 아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는 인재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뭐 서로 핑계를 대고 또 책임을 다른 데 미루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어도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원인 규명 또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라고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대법원장의 청문회라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권 내 공감대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서둘렀고 성급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국회에 절대 출석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른바 그 4인 회동설 더해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이례적으로 좀 신속하게 결정한 것. 네네. 두 가지를 놓고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자칫 그게 이제 상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과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내거나 의견서를 내므로 인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여당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공세를 취한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간혹 이제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때도 사유가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을 사유로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 물론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였고 10명의 대법관이 그런 판결 내용에 동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단정짓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내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네네. 사실 뭐 청문회가 진행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 이슈를 둘러싼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나 정치 공방이 이대로 계속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에서도 좀 수위 조절을 하거나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게 되면 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든지 특검 수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조치에 좀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청문회 이제 안 나오면 앞으로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압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가 청문회 요건을 갖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회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유튜브에서 아주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유튜브가 뭐 AI 뭐 녹취를 갖고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정당성을 잃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조기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하지 않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내리는 거 이것을 이제 따지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재판 과정에서의 협의 과정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법부의 권한 침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 의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청문회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면 지규현 판사를 파면시키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그 어떤 그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내란 관련해서는 진영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어떻든 간에 또 위헌적인 요인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사퇴시키거나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내란 전담부 이것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 갖고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증인 참고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내일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의견을 게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 이 법무부가 장관의 지시를 공개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개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에 임은정 검사장이 고위공직자 좀 본분에 맞지 않게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해온 건 사실이고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그런 표현의 자유를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따르는 거고
오히려 의견이 있다면 그 시스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제도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일종의 기관의 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휘하에 많은 검사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서 이게 뭐 검찰개혁 인사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검찰 오적이라고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서 뭐 법무부 차관 등등을 그런 식으로 지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고 더 예. 나아가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인의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무부 장관도 정치검찰에게 포위됐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요. 이제 그런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고위공직자를 맡으면 안 되죠.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이 지금 검사장이 된 이제 본인의 지위와 또 신분 그에 대해서 다소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처신을 했다고 보고요. 그 점에 예.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공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임은정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향해서 수위 높은 날선 발언들을 해왔고 또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들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경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검찰 공무원도 검사장도 행정 공무원이에요. 특수직 공무원인데 이 행정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해왔거든요. 예. 정치적 발언 언행을 해온 것 가지고 사실은 동부지검장까지 간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인사 참사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내부를 향해서 거꾸로 내부 총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검찰청이 이제 없어졌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뭐 검찰청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검사들 사표를 뭐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해서 오히려 지금 수습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고소해야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감당하지 못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주도 세력인 것처럼 행동해왔다. 이건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뭐 안팎으로 지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금 검찰청 압박하고 법무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지금 검찰 내부는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켜져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예.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 정도는 남겨둬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발언을 참다 못해서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신으로 이번에는 공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려면 앞으로 차라리 옷 벗고 정치계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국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국회에서 닷새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다만 본회의 상정 직전에 위증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던 법안 내용을 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의 보완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특위 등에서의 위증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증언감정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에서의 위증은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상임위가 아닌 그런 한시적인 특위 등에서의 위증은 그 특위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정을 이제 증언감적법에 포함을 한 건데 이제 국회를 대표해서 고발을 한다면 이제 고발의 주체를 의장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애초에 이제 의장으로 들어갔다가 국가의전서열 2위 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게 격에 맞냐 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갔는데 이 법사위원장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지금 추미애 위원장, 이른바 이제 강경파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네네. 그 권한을 이제 법사위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기에 더해졌고 무엇보다 이제 국회의장으로서의 격 이런 걸 떠나서 국회를 대표해서 어떤 고발이라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므로써 원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 국회에서의 그런 정치적 대표성을 마치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 법사위가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를 대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상임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듯이 그런 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이건 이제 국회 관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국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사사건건 여야가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가 과거에도 여야가 충돌하는 이제 주된 전장이 되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된 이후로 그 정도가 너무 과할 정도로 지금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네네. 진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진정이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용호 의원께도 이 사안과 관련된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지난번 내란 관련한 특위 관련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뒤늦은 얘기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그 당시에 부총리 이런 분들이 좀 위증을 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첫 번째는 소급 입법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자체가 이제 시한이 종료돼서 끝났는데 그러면 이런 위증의 경우는 누가 고발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 갖고 아마 새로운 국회 지원 감정법을 바꾸는 이런 거였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자연인 지금으로 따지면 우원식 의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법사위로 중간에 이제 좀 법사위 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주체를 바꿨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의원이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상임위에서 볼 때 도대체 법사위는 뭐냐라고 하는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뀐다고 한다면 소급하는 부분 항목을 빼고 그리고 당연히 국회에서 할 때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